안녕하세요. 제가 누굴까요? 저는 한건축의 대표 안대영입니다. 일단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마포 황금 쌍용 아파트 완성된 현장에 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간 촬영을 여기 현장은 찍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레이아웃이나 이런 걸 중간 때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완공 설명하면서 자,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형대는 30평이고 가족 구성원을 말씀드리면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분 이렇게 오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고객님이 원하셨던 방향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방문했을 때 좁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넓어 보이게끔 좀 만들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셨고요. 추위가 좀 많이 타신다 그래요. 여기에는 단열 공사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이제 한 현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던 컬러감을 좀 말씀드리면 따뜻한 화이트 앤 우드를 원하셨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샤시 포함, 그리고 확장 2개, 그리고 보일러 각방 제어기 등등 전체 이제 포함한 인테리어가 진행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을 안 한 부분은 뭐 천장 철거라든지, 그리고 보일러 바닥 배관, 그리고 수도 배관 이런 거는 저희가 일체 하진 않았습니다. 자, 현관부터 보시죠. 자, 이제 현관입니다. 고객님은 딱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앞에 공간이 안 보이는 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위치에 저희가 가벽을 세워놨습니다. 벽을 이쪽에다 만들고 거의 일로 나가는 동선이 많잖아요. 여기 황금 쌍용 아파트는 저희가 우측으로 저희가 꺾어놨습니다. 고객님이 현관에 들어왔을 때 바로 욕실이 보이는 게 너무 싫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디귿자 구조로 꺾어놨습니다. 가벽을 세워서 이제 공간 분리를 시킨 거죠. 근데 이 벽체를 다 막아버리면은 좀 심심해요. 이 벽. 그리고 답답할 그쵸. 것 같아요.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창문을 하나 만들어 드린 거죠. 여기는 유리를 적용을 해놨습니다. 화이트 앤 우드가 모루 유리랑 정말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객님도 모루 유리를 원하셨고. 그 투명 유리 하면은 이렇게 디귿자로 꺾을 의미가 그렇죠. 없잖아요. 만약에 투명 유리를 했으면 의미가 없죠. 원래는 패브릭이랑 모루를 고민을 했는데 화이트 앤 우드에는 제가 봤을 때 모루 유리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좌측 쪽 보시면은 이쪽에는 저희가 신발장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신발장을 딱 들어왔을 때 정면에 보이는데 거울이 있는 건 저는 별로 선호를 하지 않아요. 또 이쪽에 있으면은 제가 지금 있는 공간에 있으면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그래서 저희가 가운데로 뺐습니다. 가운데로 좀 더 널널하게 이렇게 한번 옷 무새나 이런 거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거울을 가운데다가 배치를 해놨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신발장에 거울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발장 안에 내부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는 내부 구성입니다. 내부 구성. 여기 이제 내부 구성입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께서는 신발이 막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막 하셔가지고 이런 데는 저희가 다 다보 형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빼서 쓸 수 있고, 지금은 여기에 신발이 들어있지만 고객님께서는 한 2칸, 3칸 정도 빼셔가지고 우산을 좀 놓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 빼고 나중에 이제 우산을 또 뭐 딴 데다 놓으시거나 했을 때는 신발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신발장 안에 내부 구성을 짜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른 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데 서랍을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다 신발로 계획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랍은 저희가 벤치장을 좀 만들어 드렸거든요. 벤치장? 여기 보이시죠? 벤치장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는데 그 밑에다가 저희가 서랍장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발장에는 서랍이 필요가 없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현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벤치장은 왜 만들어 놨냐면은 이게 진짜 쓰임새가 진짜 좋아요. 이게 앉아서 뭐 신발을 신는 용도도 있겠죠. 뭐 장을 보거나, 그리고 뭐 무거운 물건들 만약 현관에 딱 들어왔을 때 이제 뭐 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부분은 그냥 이런 데 거실에다가 놓고 그러잖아요. 이런 데는 또 물건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벤치를 계획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자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또 자녀분 신발 신기기 진짜 좋아요. 신겨보신 것처럼 얘기하시는 저도 이제 조카가 좀 없죠. 없네요. 여자친구를 제가 이렇게 신겨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없지만요.
이거 보고 좀 더 마음에 드시는 컷. 아무튼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여기도 화이트 앤 우드가 이제 컨셉이잖아요. 조명 자체가 좀 더 빛이 노란색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저희가 항상 거의 뭐 4000K 뭐 이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3500K 조명을 썼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화이트 앤 우드는 조명빨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공간감 자체가 딱 들어왔을 때 따뜻함이 벌써 느껴져요. 조명이 주는 그런 은은함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관 자체는 저희가 다 필름 공사를 해놨습니다. 벽체들은. 이거는 왜 필름 공사를 하는지 아시나요, 팀장이제? 알죠? 응? 오염. 오염 맞습니다. 여기서 막 신발을 신고 오염이 제일 많이 되는 공간이잖아요. 현관 벽체들은 거의 필름 시공을 해놓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름도 필름 색상, 그리고 바닥 타일 색상도 살짝 베이지 계열이에요. 그렇게 보이나요 혹시? 그래서 화이트 앤 우드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짝 크림 색깔, 따뜻한 톤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회벽 톤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조명까지 쬐니까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하는 거 있죠? 자, 일괄소등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꺼졌죠? 켜졌죠? 일괄소등 이렇게 적용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 밑에 얘는 뭘까요? 저희가 요즘 또 많이 하는 거 있어요. 알아요? 알아요? 네. 뭐죠? 센서등. 그쵸. 센서 등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제가 오늘 촬영하면서 방금까지 한 번도 안 꺼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놓으면 이제 센서 등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켜놨잖아요. 그러면 항상 상시로 저희가 조명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왜 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뭐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물건도 올려놓고 아니면은 애기 이제 자녀분 신발을 신길 때도 조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얘를 켜고 쓰시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작업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실용성이 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적극 좀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제 나가서 한 바퀴 또 설명드릴게요. 자, 나가기 전에 앞서서 들어오기 전에 앞서 아닌가요? 들어오기 전에 앞서서 자, 중문이 있습니다. 제가 화이트 앤 우드에는 정말로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간사야. 이쁘지 않나요? 예뻐요. 너무 이쁘죠. 근데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 문 열리는 그런 그립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 손가락 하나로도 이렇게 열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닫힐 때 한번 볼게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자, 한번 잡고 밀어주고. 굉장히 스무스하다. 그죠? 이게 진짜 느낌이 이렇게 부드러워도 되나? 막 라는 느낌이에요. 제가 영림에서 이 제품은 인정합니다. 자, 가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간살 중문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중문에서 딱 들어보면은 이제 여기 공간은 이제 고객님이 소파를 놓으시는 공간. 여기는 소파를 놓으시면 콘센트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확장부잖아요. 이 벽체에는 단열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 여기는 단열 쫙 들어가고 그 레벨에 맞춰서 목상을 치니 콘센트 이동은 식은 죽 먹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창문. 자, 여기는 샤시입니다. 샤시. 저희가 요번에 이 샤시 자체는 KCC 창을 좀 적용을 했어요. 완성창이고 이제 스펙 다 아시죠? 팀장님. 단열 감봉대, 보강대, 아르곤가스, 유리 26mm, 자동 핸드. 맞아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26mm가 아니라 로이 유리에 투명 유리에 로이 유리에 투명 유리. 그렇죠. 로이투. 그렇죠. 로이투고, 그리고 아까 유리 26mm가 아니라 깨가 유리 사이 거리가 26mm다. 26mm. 최상급으로 저희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샤시 쪽에서는 돈을 뭐 아끼거나 뭐 진짜 저렴한 제품이나 아니면은 막 보강대를 없이 막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절대 일체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거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는 언밸런스 창을 시공해놨어요. 이렇게 언밸런스 창 아시죠? 2대1 창입니다. 2대1 창이어서 개방감이 너무 좋죠. 이렇게
앉아서 TV 보실 때 커튼 살짝 여시고 보시면 또 개방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밸런스 창으로 여기는 시공을 해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도 불빛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뭐 커튼 박스도 그렇고 탁 나오잖아요. 요거는 확장하면서 그냥 들어가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신경 쓰는 게 하나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 여기에 얼레 같은 경우에 이 유리 위에 간접 조명이 보여요. 유리에 반사돼가지고 조명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이나요 혹시? 안 보여요. 저희는 어떻게 마감을 하냐면은 이거는 도면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명을 그냥 가리는 거예요. 니은자로 꺾어가지고. 벽을. 그렇죠. 그러니까 천장에서 한번 와서 일자에서 살짝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조명이 안 보여요. 팀장님 계시는 이제 거기 보여요. 위치에서는 보일 수가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우리가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놨잖아요. 얘는 왜 그랬냐면 여기 황금 쌍용 아파트가 샤시의 통발을 3개 이상 대지 마라 이런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여기 확장을 하면 통발을 대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00통발 대놓고 원래는 여기까지 해서 한 600통발, 700통발 이렇게 대야 돼요. 딱딱딱딱딱. 그러다 보니까 여기 라인에는 커튼 박스 라인하고 맞춰서 저희가 간접 박스를 심어놨습니다. 오히려 포인트가 되니까 좋죠. 아무튼 이렇게 디자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공간은 뭘까요? 발코니. 아 맞습니다. 발코니. 자, 페이크 도어죠. 페이크 도어. 페이크 아시죠? 저 페이커입니다. Never die. 맞나? 아무튼 페이크 도어입니다. 페이크 도어. 자, 페이크 도어는 저희가 이렇게 터치 바찌링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페이크 도어 안에 터닝 도어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발코니 스위치는 여기다 배치를 합니다. 네, 왜 여기다 하냐면은 원래는 기존 거실 스위치에서 잡혀있는 경우가 거의 100%죠. 고객님은 반매 입장을 원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벽을 치니까 콘센트 이설이라든지 그런 게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전등 라인에서 이걸 안 따셔도 돼요. 전열 라인에서 따가지고 스위치로 하나 가고 전등으로 하나 갔을 때 좀 더 깔끔한 동선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스위치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위치는 항상 뭐 좌측이면 좌측, 그리고 우측에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좌측 키고 우측으로 들어가고. 이해 갔죠? 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다. 그리고 이 공간은 이제 발코니 공간이에요. 발코니 공간. 여기는 이제 빨래 건조대가 설치가 될 거고, 여기에는 저희가 특별한 것 많이 한 건 없고요. 뭘 했을까요? 단열? 그렇죠. 단열 공사만 좀 많이 했다. 저희가 신경 써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은 야, 창고. 와, 굉장히 넓지 않나요? 거기 숨어도 모르겠다. 그죠? 아늑한 거 좋아하잖아요. 한번 숨어 보실래요? 아니요, 저요. 또 아늑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들어갈게. 네. 무서워. 자, 아무튼 이 조카랑 또 숨바꼭질하기 좋네요. 아무튼 이렇게 선반 저희가 짜놨어요. 자주 안 쓰시는 물건들 여기다가 다 해놓으시면은 수납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같은 거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선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발코니에 왜 콘센트가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고객님 요청사항이었어요. 목공 중간에 고객님께서 혹시 다시 한번 여쭤봤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사항이 있냐 그랬더니 고객님이 발코니 쪽에 그럼 하나만 빼달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다 뺐습니다. 이 위치는 왜 여기냐면 여기 안방에 보면 가벽을 쳐놨어요. 그 딱 가벽에서 나온 위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해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쉽죠? 깨가지고 넘겨서 조인. 말이 쉬운 것 같은데. 그렇죠. 어렵죠. 이런 거 하는 것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가지만 고객님께서의 요청이었으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콘센트도 하나 신규로 넣어놨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면서 전등이 있죠? 위쪽에 있죠? 이 전등이 일로 오기에는 좀 어려워요. 가운데로? 그렇죠. 아까 제가 전열 라인에서 스위치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등이 일리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어도 전혀 여기가 뭐 어둡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밝고 괜찮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작업하시면은 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가시죠. 자, 나오게 되면은
이제 아트홀 공간이 이제 펼쳐집니다. 아트홀 공간. 여기는 이제 고객님께서 TV를 보시는 공간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께서 반매 입장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구멍을 파놨습니다. 아트홀에서의 고객님 요청사항은 뭐였냐면 원래는 여기가 필름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필름을 계획하면 뭐가 생기죠? 이렇게 분절선이 생기잖아요. 고객님은 분절선을 또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깔끔하게 그냥 도배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얘는 이제 스피커 박스예요. 여기 이제 남편분께서 스피커를 좀 올려놓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스피커도 저희가 매입을 이렇게 파드렸고, 그리고 스피커에서는 이제 올라가야 되는 선들이 있잖아요. 이제 TV 쪽으로 가야 되는 선들. 그거는 저희가 여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에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 빼면 됩니다. 저희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잘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트홀 보면은 아트홀 쪽 보면 원래 여기에 인터폰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인터폰, 스위치, 보일러 컨트롤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저희가 과감하게 옮겼어요. 어디로 간지 아세요? 자, 일로 왔습니다. 짜잔. 자, 여기로 저희가 다 몰아놨어요. 왜 그랬냐면 또 고객님 요청사항이 아트홀에는 그냥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터폰 자체와 스위치, 보일러 컨트롤을 현관 가벽으로 저희가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 있으면 굉장히 기능도 좋아요. 이 제품은 저희 르그랑 아테오 제품이고, 인터폰 같은 경우에는 마포 황금 쌍용 아파트에 호환되는 저희가 제품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일러 컨트롤러, 저희가 각방 제어기를 샀다 그랬잖아요. 각방 제어기가 지금 여기 다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허니웰 거 썼거든요. 거실 쪽만 얘는 제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관이랑 이제 마주보는 공간이 약간 모듈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 공간 분리가 되죠. 자, 입구망 한번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입구망입니다. 입구방. 근데 왜 이렇게 좁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의 용도는 서재 그리고 컴퓨터도 하실 거고, 대신에 이제 팬트리가 있는 게 이제 고객님 요청 사항이셨어요. 여기에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벽면을 형성해서 저희가 팬트리장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보실까요? 자, 여기 아직 시스템 선반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여기 이제 시스템 선반이 이제 계획이 될 거라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그쵸? 그래서 여기다 옷도 수납하시고, 안 쓰는 뭐 용품들이라든지 그런 걸 다 이제 고객님께서 쌓아 두신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공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쪽에는 저희가 스위치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여기도 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스위치도 만들어 놨다. 스위치 밑에 저희가 이렇게 콘센트도 만들어 놨다. 그리고 옆에도 4호 콘센트가 있었어요. 이건 고객님 요청사항. 4호 콘센트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위에 보시면 감지기 있죠. 감지기. 여기도 하나의 방이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감지기가 넘어와야 돼요. 방 하나에 감지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방으로 보기 때문에 감지기가 넘어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가시죠. 자, 그리고 나오면은 저희가 문 아까 설명 못 드렸는데, 문은 저희가 포켓도어로 시공했습니다. 포켓도어. 포켓이 뭐죠? 포켓. 주머니 이게 들어가는 타입인 거죠. 한마디로 벽면 안에 포켓으로 저희가 도어 자체를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뭐 슬라이딩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포켓도어를 조금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뭐 레일이나 그런 걸림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쉽고 저희가 수리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포켓도어를 넣어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실까요? 자, 그리고 들어오면은 이쪽이 이제 고객님의 서재 공간, 그리고 컴퓨터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를 쓰시면 뭐가 있어야 되죠? 통신선? 그쵸, 통신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고객님이 여기다 컴퓨터를 안 치신다 그래서 제가 통신선 여기다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콘센트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장됐으니까 저희가 간접 조명? 간접 조명 넣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했죠, 샤시? 통과 때문에. 그렇죠, 통바 때문에 여기도 저희가 간접 박스를 시공해서 거실이랑 똑같이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도 저희가 실링팬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쵸. 근데 실링팬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실링팬 안을 저희가 이렇게 팠습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실링판이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보면 그죠? 딴 데보다는 높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구멍을 파서 올려주니까 좀 심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나아요. 제가 봐도 제가 원래 한 요 정도의 손에서 걸리는데 지금 좀 더 올라가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현관 입구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주방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